안녕하세요. 집사 커뮤니케이터 잠툭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큼발랄 마녀 투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고양이 신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이님. 안녕하세요, 잠퉁이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시작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합니다. 네, 딱 지금쯤이 한 주에 딱 중간 되는 시점. 네. 그때쯤이 피로도가 제일 높을 때이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모두 잘 이겨내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이제 설도 지나가고 연휴가 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한 몇 주 정도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잠퉁이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도 요즘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뭐 때문에요? 편집 지역이죠. 낮에는 제일 하고 밤에는 편집을 하는데 많이 밀린 것도 있고 변화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좀 피곤해요. 아, 그렇구나. 한 가지만 더 잡담을 좀 할게요. 근황에서 네. 제가 요즘 가장 가보고 싶은 데가 어떤 데인지 아세요? 말씀하세요. 방탈출 카페. 재밌겠다. 깜짝이야. 저도 가보고 싶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방탈출 카페. 그럼요. 주변에 다 가는데. 그게 저는 잠깐 잡담이 길어져도 되나? 저는 되게 궁금한 게 뭐냐면요. 그게 추리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래요. 아니래요? 네, 저는 추리를 기반으로 막 살인사건 추리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탐정이 된 느낌. 단서 이런 거. 네, 그런 걸 줄 알았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퍼즐 풀기 카페라고 하더라고요. 가면은 막 퍼즐들이 있대요. 네네. 여러 가지 단서가 주어져 있고 네. 그걸 가지고 퍼즐을 그러니까 어쨌든 그 퀴즈를 풀어야지만 방을 탈출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일종의 하더라고요. 피라미드 그런 시설 같은 곳이네요. 피라미드하고 비슷하겠죠 아마. 피라미드에 만약에 비밀방들도 있고 뭔가 숨겨진 장치 같은 것들이 있더라면. 장치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서 체스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쵸. 사람이 움직일 것 그거는 같진 피라미드는 않지만. 아니구나. 네. 아무튼 그런 곳이 가보고 싶긴 한데. 설마 조그만 퀴즈는 아니겠죠? 조그만 손바닥 안에 들어온 퀴즈를 풀면 그런 퀴즈라고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뭐야? 되게 규모가 작은. 저는 그래도 나름 사람이 점프를 해서 뭔가를 해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저는 예전에 크라임씬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네. 그건 정말 추리를 하는 거였거든요. 네. 저는 나중에 그걸 해보고 싶어요. 창고에다가 정말 거실, 살인사건 현장, 이런 거 쫙 세트 만들어가지고 진짜 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동호회, 그런 파티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되게 멋질 것 같아요. 그건 네. 관심 없다 이거죠. 네, 아무튼 근황이었고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네. 재밌어 보이긴 해요. 네.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자문 들어오면 어떡할래요? 뭐라고요? 자문이 들어오면 어떡하죠? 자문이 들어오면 자문을 해드리면 되죠. 생각해보세요. 네. 게스트하우스예요. 네. 게스트하우스인데 한 번에 10명, 20명 정도를 받아요. 네. 10명, 20명을 받는데 사실 그중에는 이제 그날 금요일 밤서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 금요일날 다들 이제 웰컴 파티를 해요. 다 같이 재밌게 놀았는데 그중에 2명은 연기자인 거예요. 고용된. 네. 그래서 한 사람은 살해당하는 피해자 역할, 네. 나머지 한 사람은 범인 역할을 맡아가지고 나머지 토요일, 일요일 동안 참관 게스트하우스 사람들이 전부 다 범인을 찾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마피아스러운데요? 네. 근데 실제로 다음날 파티하고 웰컴 파티하고 술 잔뜩 먹고 딱 일어나 보면은 다음날 피해자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렇게 피를 이렇게 바르고 정확하게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죠. 네. 그런 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재밌을 것 같죠? 네네, 가짜니까. 네, 가짜니까. 크라임씬도 가짜인데. 아무튼, 자, 여기까지 잡담했습니다. 한이가 울었다는 그거 아닌가요? 맞아요. 한이가 유치원생 아기처럼 표정이 참 귀엽게 울더라고요. 그쵸? 네, 아기같이 같이. 고양이 신전. 고양이들이 전하는 행복 전도서. 고양이 신전. 전국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아토북. 자, 오늘은 고양이 학교, 고양이 정보를 알아보는 날입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고양이 진료에 관한 그렇죠.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은 이제 처음 고양이를 드리는 것들에 집중해서 네. 주제들을 많이 선정을 하고 있죠. 네. 첫째를 어디서 입양할까도 그렇고 얼마 전에 했던 둘째 입양하기도 있었고 화장실 문제라든지 먹거리 문제라든지 제일 처음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오늘은 고양이들의 첫 건강 진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양이 신전. 자, 그 고양이 진료 일단 그 옛날 얘기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네. 옛날 제일 처음 제가 고양이에게 입문을 했을 때는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고양이를 진료하는 곳이 없다라고 한 적 있죠. 네. 그 당시에 제가 어찌 보면 병원의 중요성을 깨닫고 병원은 정말 중요하구나. 인터넷상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무조건 믿고 찾아가면 안 되겠다라는 계기를 얻게 된 병원이 있었어요. 네. 저희 집 애들 중에 깜장둥이라는, 저희 집에는 아니에요. 제가 제일 처음에 고양이 구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애 중에 하나인데 네. 캣데디 활동을 하다가 볼에 진짜 멀리서 봐도 보일 정도의 염증을 발견한 거예요. 어머. 보라색으로 변한 거. 털 주변 다 빠져 있고. 네. 얼굴 크기 한 3분의 1,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로 큰 혹이었어요. 네네. 염증이. 네네. 입 옆에. 네. 그래서 걔를 어떻게든 잡은 거예요. 잡은 것도 되게 긴 사연인데 그건 다 건너뛰고. 네. 그것도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네. 잠자리채로 잡았어요. 잠자리채. 애가 새끼 고양이였기 때문에 네네. 잠자리채에다 집어넣고,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집어넣고 이렇게 삥삥 돌리면 끝에가 말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입구가 막히잖아요. 네. 그 상태로 병원을 데려간 거예요. 네. 당시에 고양이를 진료하는 곳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인터넷에서 되게 유명한 어떤 동물병원을 데려갔어요. 네. 되게 그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평판이 좋은. 네. 그 상태로 이렇게 잠자리 채채로 보여드렸죠. 네.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근데 잠자리채에서 꺼내지도 않는 거예요. 네. 잠자리채에서 꺼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쓱 봐요. 네. 쓱 보더니 괜찮네요. 그러더니 뭐 이 정도면 그냥 나아요. 그러면서 그땐 뭐 제가 항생제 주사 한 방 놔드릴게요. 그러고서는 여전히 꺼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자리채가 이렇게 돌려져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안에서 움직일 공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엉덩이에다가 이제 주사 한 방 놔주고 끝낸 거예요. 일단 저는 막 되게 자랑스럽고 어쨌든 동물병원을 데려갔다. 네. 이 야생 고양이를. 네네. 그런 게 있었는데도 너무 찜찜한 거예요. 한 몇 개월 정도로 보였어요? 한 4, 5개월? 완전 애기는 5, 아니네요. 6개월? 네. 청소년 정도? 근데 너무 찜찜한 거예요. 아무리 네네. 생각해도. 그렇죠. 이게 병원인데 애를 고양이를 꺼내보지도 않고 이거 상처 주변을 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네, 소독이라도 한번 해줬으면 만져 좋겠고. 상태를 봐야 되는데 네. 하다못해 볼 말고도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잖아요. 네네. 전반적인. 근데 그쵸? 그런 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지금은 확실하게 알겠는데 태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성실하게 안 보는 거. 네네. 그거 사실 정상적으로 해도 꺼내서 주변 털 밀어주고 지금 네. 여기 상처 드레싱 해주고, 그리고 물론 그 상태에서 자세히 보고 근육 이제 눌러봐서 염증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뭐 난리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네. 원칙적으로 하면. 네. 다 건너뛰고 길고양이고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어리숙해 보였겠죠. 잠자리채 잡아온 거나. 네. 그렇게 의미를 안 둘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생각해보면. 네. 어쨌든 나중에 그 아이가 밝혀진 거는 거의 이 턱뼈에까지 염증이 퍼져 있었어요. 네. 그 엑스레이 찍고 이렇게 날 쳐봤더니 네. 수술 들어가야 됐었고 턱뼈의 일부분을 긁어내야 될 정도까지 염증이 있었어요. 그러면 턱뼈를 긁어낸다는 게 턱뼈도 좀 살짝 네, 염증을 제거해내려면 네. 턱뼈가 이렇게 뜩뜩뜩 긁힐 정도까지.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볼이 잘 재생할까를 걱정할 정도까지였던 거예요, 사실. 네. 그런 애였어요. 그 다음날 딴 병원 가봤거든요. 네네. 하루 사이에 엄청 더 진행된 게 아니라면. 하루 사이에 그러면은 다시 풀어준 거예요? 아니요, 안 풀어주고 있었죠. 뭔가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근데 어디 케이지에 넣어놨어요. 케이지 안에다가 네. 잠자리채 안에다가 이렇게 네네. 잠자리채 계속 데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그 동물병원에서 케이지 사가지고 넣어놓고서 이렇게. 케이지가 동물병원에도 파는군요. 네, 팔아요. 네. 아무튼 그게 동물병원의 중요성을 처음 깨달았던 일입니다. 네. 제가 제일 처음 고양이를 진료를 보았던 일이고요. 근데 자세히 정말 들어보고 싶은데 네. 정말 다음에는 동물 구조 활동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면 정말 재밌겠다. 재밌을 수도 있어요. 재민으로 들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네네네. 알고는 싶네요. 정말. 네. 아무튼 그럼 나중에 제가 제일 처음 이 얘기하고 네. 자세하게 네. 이거보다 더 먼저 남의 집에 침입하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그건 불법 아닌가요? 아니요, 첫 동물 구조를 할 때 남의 집에 침입해야 되만 되는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라든지 그런 네. 얘기 좀 전반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법적으로 어긋났었어요. 어떻게? 그럼 근데 그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간 게 아니니까 제가. 그렇죠. 네. 아니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네. 듣고 싶다기보다 네. 저보다도 지금 같이 들으시는
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다른 분들은 아마 못 겪어보시는 어떤 부분의 세상 이야기, 고양이를 키운다고 하시더라도요. 네. 뭐 겪어볼 수 없는 세상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재밌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네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동물병원 많이 다니시죠? 네. 그런데 이제 고양이를 입양한 지 얼마 안 되신다라고 하면 병원을 한번 가보긴 가봐야 될 텐데라고 생각은 하실 거예요. 네. 그 트위님은 만약에 동물병원 가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다, 네. 고양이들 네. 건강검진을 받는다 하면 어떤 거를 많이 챙겨서 보시나요? 기본 검사 일단 다 해달라는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달라고 해요. 네, 어떤 피 검사, 어중 검사, 초음파 검사까지 해본 것 같은데 그게 네, 그 이유가 없을 때는 아니고 네, 제일 처음에 갔을 네. 때는 그 기생충 검사를 네, 해서 네, 보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기생충이 없는 걸로 믿고 네, 잘 키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기생충이 발견됐다는 그렇죠.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알들이 있었나 보죠. 예, 알들이 있었어요. 네, 아무튼 그리고 네. 중성화를 할 때 저는 네, 검진을 다 받았는데 중성화를 하기 전에 네, 중성화를 할 수 있는 몸인지 봐야 되는 게 있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피 검사는 꼭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의사쌤이 추천해 주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각이 네. 안 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뭐 수의사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거든요. 네.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여러분도 크게 뭘로 구성이 돼 있고 이런 거 저런 거는 더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나 네. 고양이랑 함께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 때. 네. 자, 저희 같은 경우는 중성화를 하고 나서였나? 그때 아무튼 좀 애가 증상이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네. 병원을 갔더니 네. 이제 신장계통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네, 알게 네, 돼서 네. 그런 검사까지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네. 투이님께서 고양이를 열심히 관찰하셔서 이상을 발견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또 여쭤본 케이스가 된 거겠죠. 그렇죠. 정말 중요해요. 병을 조기 진단하는 발견하는 네. 그런 최우선은 병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모든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아마 과다 진료가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발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요. 네. 자, 오늘은 첫 번째 고양이를 입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첫 네. 번째 건강 검진을 받을 때 무엇을 챙겨서 보시면 좋은지 네. 한번 그것만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트위님은 뭐 이것저것 피 검사라든지 뭐 초음파라든지 그런 걸 보신다고 하셨죠. 네. 그리고 그 전에 아마 차례대로가 있는데 문진. 네. 아 근데 특이한 거 제가 이제 막 시키는 게 아니라 네. 초음파는 저희 애 같은 경우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네네네 맞습니다. 모든 고양이에게 다 초음파 그 검사를 권하지는 않아요. 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검사를 주기적으로 갈 때마다 하는 거죠, 그냥. 네. 그렇죠. 신장이 좀 이상이 있다고 근데 선천 이상이 그렇죠. 있다라고 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막 정말 막 몇 개월 만에 가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기회가 돼서 가면은 네, 병원 갈 일 있을 네, 때 그렇죠. 초음파까지 같이 하고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얘 몸 상태를 살펴보는 거죠. 그렇죠. 네, 활동성 같은 거. 네. 뭐 그건 너무너무 잘 발견하신 거고 평생 아마 검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첫 번째 이제 그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가는 시기는 네. 제 생각엔 기본적으로는 입양 받으시는 날 바로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분양자와 입양자가 동물병원에서 만나는 거예요. 네네. 전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네. 책임비도 네. 너무 많이 나오면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첫 번째 동물 진료비 이제 그 입양 당일날 본다는 얘기죠. 만나서 네. 그 진료비를 입양자가 내는 걸로 네. 사실은 책임비를 가름하는 게 어떤가라는 네.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트위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네. 어차피 입양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병원을 가게 돼 있어요. 네. 예방접종이 됐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건 고양이를 들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가시는 게 좋아요. 아, 네. 근데 어리버리하게 네. 입양한 다음 날 데려가면 안 좋아요. 왜요? 입양한 사흘째 된 날 데려가도 안 좋아요. 아. 왜냐하면 이 고양이는 지금 이 집에 적응하는데 지금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 집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주고 최소한 일주일에서 한 달은 두고 그 사이는 병원을 안 가는 게 좋아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사이에 아플 수도 있고 예방접종을 미뤄야 되는 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입양을 하는 당시에 바로 병원을 들렀다가 집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네. 저는 그 입양 보내주시는 분이 네. 병원을 갔다 와서 이런 결과가 왔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전 그냥 안심했거든요. 그거는 뭐 병원이 조금 놓쳤을 수도 있죠. 네. 네. 근데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정말 네. 문제가 기생충 말고는 없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기생충이 제일 작은 문제긴 하거든요. 네, 약만 먹으면 되는 문제고 약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물론 뭐 독하긴 한데. 네. 그리고 기생충도 정말 발견이 안 될 만큼 안 될 네. 수도 있었던 게 이해가 되는 게 굉장히 정말 작은 양이었어요. 네, 네, 네. 네. 그래도 그분이 다 이제 병원을 갔다 왔으니까 믿고 하신 건데, 그래도 네. 입양자분들은 그게 근데 분양자가 제가 어떻게 발견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생충? 똥에서? 똥을 눌 때 네, 그 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때 막 문어처럼 징글징글한 애들이 막 수십 마리가 나온 적이 없고요. 네, 네. 그냥 어느 날 네, 모래를 이렇게 치우는데 네. 조그만 뭔가 이렇게 말려 있는 것 같은 외계 인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외계 인어. 네, 예, 표현 좋네요. 예, 네.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처럼 생기는 네, 지렁이 같지 않아요. 외계 네. 생명체 같이 생긴 뭔가 말려 있는 네. 이런 새우 약간 느낌 나는 외계 새우 그런 느낌 나는 게 있어요. 네. 되게 쬐끄만 네. 그 군뱅이와 새우의 중간 그 살아있는 거? 아니야. 아, 다행히. 네. 네네. 화석처럼 되어 있는 아, 느낌. 그렇죠. 되게 막 그래서 나와서 오래 벤토나이트에게 모든 수분을 빨려버린. 그렇죠. 이미 나오자마자 초토화된. 네. 근데 엄청 작았어요. 엄청. 네. 진짜 조그매서 사실은 눈여겨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 네. 근데 그게 하나 발견되고 그냥 우연히 뭐 벌레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네. 생각했어요. 근데 네. 또 다음에 또 한 번이 더 발견된 거죠. 네. 뭔가 이상한데? 이런 이런 생각이 나서 번뜩이는 병원에 눈으로. 데려갔습니다. 바로. 네. 그런 경우 많이 겪으실 거예요. 네. 굉장히 네. 이제 트라우마가 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보셔야 뭐 이렇게 됩니다. 응 할 때 수십 마리 같이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초기에 발견하신 걸 수도 있고요. 더 번지기 전에. 입양한 지 몇 개월 지나서 발견했는데요. 그러니까 그저 기생충이 이제 한참 알을 더 지네들끼리 불어나기 전에. 몇 개월 지나고부터 또 본격적으로 크나요? 그건 저도 잘 걔네들의 생애 주기는 잘 모르겠고요. 저도요. 네. 아무튼 제일 많이 흔하게 발견되는 게 입양자고 분양자고 같이 병원을 가셨으면 네. 그 자리에서 변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으면은 훨씬 더 믿으실 수 있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자리에서 만나자마자 병원을 갔다 오면 입양자가 훨씬 안심된 마음으로 고양이를 네.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진짜로. 책임도 확실해지잖아요. 뭐 이제 네. 저 집에 가서 병이 생긴 건지 우리 집에 오기 전에 병이 생긴 건지도 네. 명확해지고요. 네네. 큰 병들은 다 잡아내거든요. 네. 사실 기생충은 작은 거기 때문에 알 단위까지는 못 보실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알이었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분변도 이렇게 막 그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알도 보이는데 네. 그거는 검사를 안 하고 그냥 이제 슬쩍 봐서 변 안에 뭐 변 상태가 이제 뭐 염증성인지 네. 그런 것만 보고 넘어가셨으면 모르실 수도 워낙에 있죠. 또 애기기도 했고. 네.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기생충약 하나를 먹이면 돼라고 생각하시면은 발견 못할 수도 있고요. 알은. 네. 네. 그렇게 해서 끔찍한 일을 겪고 오셨군요. 네. 자,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 네. 검사를 해보면 좋은 것들 목록을 한번 쭉 알아보겠습니다. 고양이 신전.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보죠. 정식 명칭인지 모르겠는데 관능 검사라고 있어요. 관능 검사. 네. 저는 맨날 이게 너무 말이 웃겨가지고 그게 뭔가요? 저는 관능적으로 검사. 저도 그런 생각했는데.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검사예요. 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본능적인 검사. 눈으로 보는 능력 검사.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닿는 범위까지 검사. 네네네.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걷는지, 네. 그리고 뭐 이제 골격이나 이런 것에 삐뚤어진 데는 없는지,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었는지, 걷는 보행은 괜찮은지 그런 걸 보는 검사가 있어요. 그런 걸 보는 검사가 있어서 네. 일단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귀도 한번 까보고요. 네네. 귀를 뒤집어 뒤집어보고. 까봐서 진드기에 배설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뭐 진드기의 배설물이요? 네네. 진드기는 아니고 그냥 귀 이어 마이트라고 하는 귀벌레 애들. 귀 갈색으로 되는 게 그게 걔네들 저기 배설물이에요. 벌레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네, 벌레 똥이에요. 정말요? 네네. 근데 고양이들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있는 건 아니고 정말 때가 끼는 경우도 있고 애들이 귀를 긁는 경우는 그 귀 벌레들이 파먹어서 네. 그 안에다가 알을 낳거든요. 귀 피부 안에다가. 네네. 그래서 상처가 생겨서 간지러워서 긁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정말 때가 낀 건지 귀벌레가 있는 건지 어떻게 알죠? 긁어요. 그냥 때가 끼면 잘 안 긁어요. 그러니까 가끔 긁으면요. 한 며칠에 한 번? 그냥 귀가 가려워서? 그건 벌레 때문 아니에요. 벌레는 많이 긁어요? 네, 많이 긁어요. 아예 귀를 살짝 접고 다녀요. 너무 가려워서 한쪽만 접고 다니는 경우 꽤 있거든요. 그러면 네네. 거의 100% 이어마이트예요. 그럼 바로 병원 가야겠네요. 네. 네네. 그건 그냥 귀 벌레인데 정확하게 뭐라고 보는지 모르겠어요. 진드기는 아니잖아요, 사실. 귀진드기도 있긴 있죠. 있긴 있죠. 네. 네. 근데 그거가 생겼으면, 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자연 치유가 되는 게 아니죠. 자연 치유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옮는 건가요? 네, 그냥 그 생긴 애하고 같이 생활하게 되면 옮아요. 그루밍도 서로 나눠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니면 또 그 벌레가 옆으로 옮겨가지고 털 타고 이렇게 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사람은요? 사람은 안 옮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이어마이트가 사람한테는 못 사는 네네네. 생명체인가 보네요. 네, 진드기는 공통적으로 다 뜯는데 사람이건 네네. 고양이건 다 뜯는데 이어마이트, 고양이 이어마이트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자, 그렇게 해서 귀 속도 한번 까보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귀가 그럼 좀 끈적끈적한 거는 뭐죠? 귀 안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거의 다 그걸 거예요. 끈적끈적하고 기름지고. 근데 귀는 전혀 안 긁어요. 근데 그게 냄새 맡아보셨나요 혹시? 전혀 안 나요. 전혀 안 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병원 가보세요. 근데 병원에서는 말이 없더라고요. 보통 끈적끈적하다 그러면 점액질이면은 그게 거의 다 이제 염증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끈적끈적하다면. 끈적끈적해서 기름기가 많은 느낌. 기름기가 좀 집에서 삼겹살 구워 기름때 이렇게 아니 그게 둘째가 그럼 그렇더라고요. 첫째는 안 그런데 네. 둘째가 처음 올 때부터 그랬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근데 귀가 항상 좀 보면 만지면 손이 뭐 끈적끈적 미끌미끌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이염이나 네. 그러니까 외이염이나 이렇게 염증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귀 먼지가 묻어서 네. 끈적끈적하면서 갈색인 때가 많이 끼기도 해요. 근데 그게 염증성이면은 이렇게 냄새 맡아보면 냄새가 안 좋거든요. 고름이니까. 다시 한번 제대로 맡아볼게요. 근데 딱 그냥 일반적으로는 안 났어요. 네, 근데 이제 이어마이트처럼 벌레가 있는 게 아니면 네. 긁진 않아요. 잘 그거 상태에서는. 네네네. 근데 그래도 염증성이면은 냄새가 좀 나는데 그게 아니라면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네. 네. 단순히 지금 기름때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애인가?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그렇게 해서 귀도 한번 보고요. 네. 그리고 변 검사 아마 거의 대부분 할 겁니다. 네. 변 검사 이렇게 하죠. 똥꼬에다가 이제 면봉 같은 거 집어넣든지. 네. 네. 그래서 냄새도 맡아보시고. 쑥 넣을 때 난리 납니다. 네. 체온 검사도 물론 똥꼬에 여러 개가 들어가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직장 체온계를 똥꼬에다 꽂은 다음에 그걸 싹 빼서 그걸 냄새를 맡아보세요. 네. 그런 의사분 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이상하다 싶으면 다시 제대로 채취를 하시죠. 음. 그리고 제대로 채취하시고 현미경으로 보고 정말 하시는데. 관능 검사네요. 네. 이건 관능은 아니에요. 이 정도부터는 관능이 아닌데. 그런가요? 정말 눈으로만 보는 게 관능이고. 이거는 관촉 정도까지 넘어간 단계네요. 아니죠. 후강능 검사, 후능 검사. 관육 검사. 육감적으로 검사한다고. 고치셨어 오늘 저거에. 자, 네. 그렇게 해서 변 검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막 중구난방 얘기하지만 나중에 정리할 때 한 번에 다 말씀드릴게요. 네네. 지금 세부적인 설명과 같이 가다 보니까. 네. 변 검사 꼭 하셔야 됩니다. 트위님이 겪으셨던 것처럼 기생충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검사를 했는데도 안 발견된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되게 아까 말씀하신 경우, 알 상태. 네. 그래서 웬만하면 다 이제 그 전자현미경으로 좀 확대해서 보시면 제일 좋은데. 근데 기생충 약은 그냥 기본적으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사실은. 먹여주세요. 네. 거의 대부분 예방 차원에서 한번 먹여주신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그 병원은 안 먹여주셨나 보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마다 좀 틀리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서 한 번씩 쓱 짚어보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변 검사 갑니다. 네. 소변은 웬만하면 안 해요. 네. 왜냐하면 소변은 주사 바늘로 해서 그쵸. 방광에서 직접 뽑아야 되거든요. 네, 힘들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조금 더 하는 곳은 초음파 검사를 한번 합니다. 네, 크레아티닌 수치 때문에. 그렇죠. 피 검사. 보려고. 네. 피 검사는 거의 다 생략도 많이 아니죠. 하는데요. 크레아티닌 수치는 피가 아니라 방광에서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크레아틴은 전부 다 피로 나와요. 착각했다. 네. 그러니까 피 검사는 여기서부터는 선택인데 저는 이제 그냥 피 검사 조금 뒤에다 말씀드릴까요? 네. 초음파 검사까지는 해보실 수 있으면 해보시는 게 좋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피 검사는 오히려 그
그 작은 새끼 고양이를 피부를 뽑아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애기 고양이 너무 그거는 좀 다른 게 뭔가 확실하게 좀 이상이 보인 다음에 그러니까 피검사를 하시고 이상이 없을 때는 네. 눈으로 보기 없을 때는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초음파 검사를 해서 신장이 작거나 비대하거나 네. 뭐 방광의 오줌이 잘 차 있거나 없거나 네. 뭐 복막이 괜찮은지, 네, 복막이 괜찮은지, 복수가 없는지, 네. 그리고 심장이 잘 뛰는지, 네. 심장에 사상충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게 거의 초음파로 다 돼요. 사상충까지. 네. 또. 네. 사상충이 성충으로 되게 많으면 그 상태에서도 보여요. 근데 새끼는 사상충이 자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럴 네. 가능성은 거의 없긴 해요. 네네네. 어쨌든 네. 심장이나 이런 걸 한번 쫙 보고 나시면 그러면은 수의사 선생님이 더 권하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얘는 피검사를 해봅시다라든지. 네네. 네. 새끼 고양이기 때문에 첫 건강 검진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걸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이것도 정리해서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사실 과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면 더 좋을 네, 것 같아요. 나중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 뒤부터는 수의사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해서 하셔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 뒤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네. 전염병 키트 검사. 네. 전염병 키트 검사는 만약에 둘째로 새끼 고양이를 들이실 때는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첫째가 위험하니까. 네, 다른 고양이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건너뛰셔도 돼요. 네. 어차피 전염병이란 거는 뭐 약간 하늘에 맡겨야 되는 게 맞아요. 네. 키트 검사가 정확도가 되게 높은 것도 아니고요, 사실. 네. 네. 키트 검사를 전염병 검사를 하시는 거는 둘째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수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선택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 네. 그리고 앞에 검사에서 뭔가 이상한 게 생겼다면 피검사까지도 수의사 네. 선생님이 권하시면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죠. 아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근데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서 네, 그리고 네. 가장 강력한 검사인데 만약에 이 아이가 전염병이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어떤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뭐 앞에 분양자 집이라든지 어떻게 발견된 데에서 전염병이 발견이 됐다라든지 네. 그럴 경우 PCR 검사라고 유전자 증폭 검사가 있어요. 네. 그거 의뢰를 하면은 키트 검사보다 훨씬 높은 정확도의 검사를 며칠 뒤에 알 수 있습니다. 아, 네네. 뭐 연구소 보내고 뭐 이런 걸 네네네. 해야 되니까. 보통 외부 기관에서 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네. 발주 주죠. 네, 발주주죠. 네. 피 검사를 발주를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무슨 뭐 하청이라고 하나요? 네, 하청. 바이러스 한두 개만 있어도 네.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강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물론 그만큼 비용이 비쌉니다.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하청 주고 발주까지 주려면. 그렇죠. 네. 외부에서 이제 해오는 거기 때문에. 네네. 자, 이 정도가 동물병원에 처음 가실 때 네. 하실 수 있는 검사들입니다. 네네. 자, 근데 그러면은 아기 고양이일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네. 다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네. 고양이 신전.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관능 검사라고 하면서 네. 귀를 통해서 이어마이트라고 하는 벌레 유무와 진드기 유무 네. 그런 걸 확인하고요. 꼬리가 꺾였는지 관절이 이상한지 그리고 머리가 기울어져 가지고 그거는 이제 뇌신경계 이상이거든요. 그런 네. 게 있는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능력 검사 네. 이런 걸 합니다. 네. 그리고 변 검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기생충의 유무 검사를 하고 네. 이제 점액질 변, 염증이 나오냐 혈변이 나오냐를 통해서 전염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검사가 변 검사가 돼요. 네. 기본적으로는 기생충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예방적으로 기생충 약을 하나를 먹으러 주시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런 것까지는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권하는 건 초음파 검사까지는 네. 한번 장기 기관이 이상이 없는지 네. 요거까지는 반드시 해주시는 것이 좋다. 아무리 아기 고양이라고 해도 네, 아무리 아기 네. 고양이라고 해도 뭐 눈 안 뜬 고양이만 빼고 그죠? 손바닥만한 고양이 이런 거는 초음파 검사 정말 힘들어요. 네. 근데 조금 큰 고양이 보통 2, 3개월 때 그쵸, 많이 그쵸. 예. 2, 3개월 때 많이 데려오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젖은 되면은- 떼고 네, 데려오시니까. 네. 보통 3개월이 제일 많아요. 네. 그런 고양이 데려오시면 초음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봐주시는 게 제가 권하는 선이고요. 네. 자, 이거는 필수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네. 그 이유 근데 성인 고양이일 경우는 좀 더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아니요, 혹시? 성인 고양이라고 해서 특별히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아, 그 대신 네, 그렇죠. 피를 증상이 없으면. 네, 그 대신 피를 뽑아서 피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거는 사실은 추가로 권하고 싶긴 해요. 저는 네, 성인은 성인은 그나마 이제 혈관 찾기도 좋고 네. 조금 참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충격을 덜 받아요. 그나마. 네, 그렇죠. 아기보다는. 네, 아기보다는 네. 여기까지는 꼭 해하셨으면 좋겠는 거고. 기본적인 검사고. 네, 그리고 네. 추가로 하실 수 있는 거는 키트 검사, 네. 전염병 키트 검사입니다. 네. 전염병 키트 검사를 하시고 네.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요 정도가 끝이고 네. 그거보다 더 나가면 피 검사하고 PCR 검사 네. 요 정도가
피 검사를 하면 거의 웬만한 건강 상태 다 알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아기이기 때문에 네. 별로 권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네, 특별한 의사 선생님이 뭔가 있는 것 같다, 좀 요거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의심스럽다 네. 할 때 하시는 게 좋죠. 네. 자, 이 정도가 처음 병원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검사고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게 입양자와 분양자가 만나서 병원에서 딱 만나서 검사하고 데려갈지를 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런 그리고 방식은 생각 못했어요, 사실. 네, 뭐 그 대신 제일 처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중차대한 병이 발견이 되면 네. 뭐 그 진료비 같은 경우는 분양자가 다 분양을 하고 분양은 없었던 걸로 하고 네. 그리고 만약에 중차대한 병이 발견이 안 되면 병원비를 입양자가 다 내고 데려간다. 그 대신 책임비를 이걸로 대신한다. 네. 요렇게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아, 잠깐만요. 헷갈리는데 중차대한 병이 생기면 발견이 되면 발견이 되면 네. 분양해 주시는 분이 낸다고요? 그렇죠. 없었던 걸로 되는 거죠. 분양이. 입양하는 게 없었던 게 되는 거죠. 네네네네. 그런 룰이 있으면 네. 좀 더 건강하고 네. 걱정 없이 네. 다른 거 걱정 없이 입양을 받아올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룰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 분양하고 싶으신 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기를 다 치료하고 싶고 그러면은 뭐 또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보통 그런 분들이 이제 너무 어떤 병이 있거나 그러면은 안 보내고 자기가 다 치료. 어차피 그러실 분들이 보통 그렇죠. 임시보호하세요. 네. 사실 그렇죠. 임시보호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시니까.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데려오고 난 다음에는 저의 권고는 네. 집에 완전히 적응하고 완전히 안정되기 전까지는 병원 안 가시는 거예요. 네네. 건강검진 받아보겠다고 쓱 데려가신 거 그렇게. 정말 좋지 않아요. 초기에서 제일 안 좋은 거에 목욕하고 건강검진이에요. 네. 목욕은 특히나 아기 고양이는 자기 체온을 조절을 못 하거든요. 네. 정말 세심하게 너무 지저분하고 뭔가 이게 아이의 건강에 그루밍해서 해칠 것 같다. 핥아 먹으면 안 좋다 정도가 아니면 안 네.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체온 조절 못 할 수 있어요. 네. 그거를 좀 감당이 되시는 분은 아시고요. 그렇다고 드라이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애보고 쇼크 먹으라고 계속 고사를 지내시는 거죠. 예, 고사를 지내고 또 엄청난 상처를 맛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정도가 첫 건강검진, 네. 첫 건강검진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메일이나 팟캐스알 PODCATSAL @gmail.com이나 후기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많이 오바돼서 빨리 끊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병원과 관련된 네. 얘기는 항상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할 말이 많아서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저도 같기도 해요. 인사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